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Z890 스틸 레전드를 리뷰를 했는데 거기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K사전 얘네들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인텔만 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텔이 가장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신제품 위주로 소개하면서 890 보드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오늘도 보드인데 똑같은 스틸 레전드지만 오늘은 B850 스틸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B850 칩세트 하면 이제 X870보다는 하위 칩세트 보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드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 인터페이스, 뭐 USB라든지 또는 뭐 M.2 이런 것들과 이제 크게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기능성, 편의성, 그리고 이제 어떤 감성, 고급스러운 외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사실상 어떤 성능 효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보드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최상위 칩셋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B85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B850 보드는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카드 슬롯,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슬롯이 PCI 5.0이 의무가 아니야. 그래서 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혹은 뭐 보드 모델에 따라서 제조사 재량으로 뭐 5.0을 해도 되고 4.0을 해도 되고 이런 재량이 있는데, 오늘 이 모델은 5.0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샘플이 패키지랑 구성품조차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바로 이렇게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외형을 봅시다. 스틸 레전드 B850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스틸 레전드 외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대로냐면, 제가 지금 그 X870 스틸 레전드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바로 X870 스틸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돼요.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B850 스틸 레전드가 아무래도 더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편의성 부분에서 좀 좋아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슬롯 이 걸쇠 있잖아요. 요게 X870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여기 약간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손가락을 눌러주시면 손쉽게 그래픽카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형태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하도 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손가락이 됐든 나무젓가락이 됐든 이런 걸 쑤셔 넣어서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요거는 툭 튀어나온 요 걸쇠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분해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레이아웃은 뭐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은데, 이 PCI 슬롯이 여기 보시면 B850 같은 경우는 가장 하단에 M.2 히트싱크 밑에 있고요. X870은 히트싱크 위에 있다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트싱크나 그런 거 뭐 구조적으로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I/O 포트도 보면은 이쪽이 B850이고 이쪽이 X870인데 포트도 똑같죠.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 게, X870 같은 경우는 USB4를 지원하고 있고요. B850은 USB 3.2 Gen2 USB Type-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최고의 USB 스피드를 위해서는 X870 스틸 레전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물론 USB4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굳이 필요 없으면 B850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 스틸 레전드가 백풀은 없어도 후면 디자인이 X870은 그래도 멋있었는데 B850은 그냥 민짜입니다, 민짜. 근데 아쉽긴 한데, 이게 뭐 제조사 차원에서 단가를 좀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면 뭐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금나누기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X870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의 주인공 이제 B850을 볼 텐데요. 전반적인 디자인 테마는 우리한테 익숙한 그 스틸 레전드 그대로 똑같습니다. 화이트 PCB로 점철되어 있고요. 그냥 은색 히트싱크, 그 다음에 검은색의 각 파츠, 커넥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완전 화이트, 순백의 화이트 느낌은 아니고 살짝 톤이 차분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딤 슬롯이 있는데 DDR5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U 커넥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별건 아닌데, 그 스틸 레전드 제품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CPU 쿨링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옵셔널 팬, 그다음 AIO 펌프, 일체형 수령 쿨러 펌프 이렇게 핀 헤더들이 커넥터가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쉽다. 이런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4핀 커넥터, 그다음에 USB 3.2 Gen 1, 전면 패널 헤더, 그리고 USB 3.2 Gen 2x2, 그리고 SATA 포트 4개 있고요. RGB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5V ARGB 2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2V RGB 단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 그 다음에 각종 핀 헤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핀 헤더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X870 스틸 레전드랑 이제 동일한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의성이 좀 증가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X870을 욕심내지 않으신다면, 빠른 USB 속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B850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 슬롯을 지원하고요. 히트싱크는 이렇게 두 파츠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M.2 2개를 포용하는 히트싱크가 되겠죠. 첫 번째 M.2 히트싱크는 툴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나사로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에즈락이 이 기술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B850에는 굳이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성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I/O 포트 한번 가볼게요. I/O 포트 구성은 이렇게 생겼고요. HDMI 포트 있고, 안테나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USB 2.0, USB 3.2 Gen 1 포트, USB 3.2 Gen 2 타입C가 있고요. 그리고 2.5 기가렛, 그다음 오디오 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I/O 실드 설계는 스틸 레전드 에즈락 제품답게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형 디자인은 사실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에요. X870을 썼던 그 외형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히트싱크, 그다음에 내부 M.2를 한번 분해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M.2부터 볼게요. M.2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M.2 슬롯은 이렇게 양면 서울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툴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사가 없어도 히트싱크를 분리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M.2 싱크는 이렇게 단면 서울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M.2 SSD 이제 컨트롤러 온도도 좀 측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히트싱크가 막 그렇게 스케일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방열 성능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를 봐야 되는데, 이 전원부가 좀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X870 스틸 레전드랑 같이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X870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페이지 규모나 전원부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X870 같은 경우는 20K 커패시터가 이제 2개 정도 더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V코어에 인가되는 전원부 규모는 똑같다. 14 플러스 2 플러스 1 페이지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급한 20K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 20K가 뭘 뜻하냐? 20K면 이제 2만 시간이잖아요. 네, 2만 시간 동안 최초에 설계된 그런 준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모스펫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트싱크가 이어진 형태는 아니고 각각 독립형 히트싱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펫이랑 초크 서울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크 서울패드, 특히 이제 세로형 히트싱크의 초크 서울패드가 여러분들 보시면 초크 전체를 다 덮진 못하고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만 덮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히트싱크 면적이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패드를 왜 이렇게 좁게, 이 정도 써도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덮게끔 그런 세심한 설계가 부족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 발열원은 모스펫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9950X CPU를 탑재하고 이제 전원부 온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전원부 온도도 상당히 양호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B850 스틸 레전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이러한 보드는 수요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모든 걸 최고를 지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AMD 같은 경우는 게임 성능에 한정하면
9800X3D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800X3D를 사용하면 적어도 이제 보드도 최상급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CPU 그래픽 카드는 최고로 쓰더라도 보드 이런 건 좀 적당히, SSD도 적당히, 그래서 이렇게 좀 타협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후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비싼 보드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데, 이 B850 스틸 레전드가 이제 딱 그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에서 이 보드를 평가할 때 제가 보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기능성, 편의성, 만듦새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해 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X870이랑 비교했을 때 X870 스틸 레전드죠. 오히려 더 개선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물론 이제 단가나 그런 것들을 좀 등급 나누기를 하려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성능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뭐 PCB 후면에 어떤 뭐 별도의 스페셜한 그런 페인팅이 적용이 안 돼 있다고 하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오 포트 쪽에 USB가 이제 4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USB 3.2 Gen2 Type-C 이런 게 적용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확장성과 인터페이스를 타협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원부 발열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즈락의 어떤 보드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선될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렇게 M.2 히트싱크가 갑자기 또 툴리스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거 다 이제 원가 절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하이 모델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가 어떤 뭐 히트 파이프가 없다든지 뭐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고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서멀 패드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강을 한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